여러분들 절대로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은 물론 절차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보증이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깡통 전세, 동시진행 사기죠. 때는 2019년 12월 부동산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선순위 채권 없는 깨끗한 투룸 전세를 계약했고 2022년 1월까지 2년간 거기서 살았습니다. 90%는 허그 안심 대출이었고 나머지 10%는 제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 기간이 한참 지난 2022년 8월 지금까지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 안심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던 그날 저와 계약했던 집주인 A는 현 집주인 B로 소유권을 넘기는 동시 진행을 하였고 바뀐 집주인 B는 계약이 끝나도록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했었으니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를 하러 허그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증 이행을 해줄 수 없다. 이유는 제가 이사한 다음날 전입신고를 했기에 대출 실행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약관에 위배된다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던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의 돈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보증료까지 다 내고 가입했는데 말이죠. 이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부동산 컨설팅 전세 사기꾼들의 수법과 허그 보증보험의 애매모호한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시진행 전세 사기 수법은 요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동시진행,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구조입니다. 사실상 2-3년 전에 시작된 것이었죠. 그 전에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시진행이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집주인 A는 빌라가 안 팔려 걱정입니다. 이 사람은 집을 1억 원에 팔고 싶어 하는데 이때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찾아옵니다. 내가 집주인 A, 너가 원하는 빌라 가격 1억 원보다 비싼 1억 5천만 원에 팔아줄게. 그리고 차액 5천만 원은 내가 수수료로 가져가겠다. 집주인 A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는 뭔 능력으로 이 빌라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바로 매매 호가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깡통 전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허그가 전세 안심 대출을 공시가의 150%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공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더 뻥튀기 하기 쉽고 저처럼 9억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전세가를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저에게 근저당을 없애는 조건으로 깨끗한 매물로 이 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가용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허그 안심 대출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전세 세입자가 1억 5천만 원에 입주하게 되면 집주인 A는 원하는 집값 1억 원을 받은 셈이 되고 컨설팅 업자는 수수료로 5천만 원을 챙깁니다. 집주인 A는 원하는 가격에 집 팔아서 좋고 컨설팅 업체는 돈 챙기고 저는 안전한 매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컨설팅 업체는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저의 전세금을 돌려줄 새로운 집주인을 구해야 할 겁니다. 집을 팔아준다 했으니까 집을 살 사람을 구해야겠죠. 이 사람을 집주인 B라고 합시다. 이 집주인 B는 저의 잔금 당일 제 전세금으로 집주인 A에게 매매 대금을 치르고 집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 돈 1도 없이 집을 산 것이죠.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서 상에는 전세입자가 정해질 시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 B가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죠. 그러나 사실상 이 사람들은 돈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 사람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명의만 빌려줄 신불자나 노숙자인 바지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돈 100만 원 준다 했으면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 후 집주인 B는 제가 전입 신고하고 약 한 달 뒤 대부업체를 통해 근저당도 걸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챙긴 돈만 몇 억이 되겠죠. 결국 컨설팅 업체가 챙기는 수수료 5천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들에서 일부는
저를 연결해준,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를 구해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바지 집주인 B를 찾아준 명의 대여업체, 전세값을 올리기 위해 감정가를 뻥튀기 해준 감정평가사 등에게 골고루 흘러갔을 겁니다. 어쨌든 돈은 지들끼리 다 챙겨갔고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 B는 잠수를 타게 됩니다. 그럼 제 보증금은 누가 돌려줍니까? 저는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죠. 그러나 결론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행 거절입니다. 애초에 허그 약관상 보증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고 허그에 변경 신청도 했었고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6개월 동안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보증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갔는데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은 물론 절차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보증이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광고를 보면 가입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또 일부 매체에서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동시진행 전세 사기의 경우 그냥 대출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절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가입한 건데 전세 사기여서 보증이행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럼 당일에 전입신고 하지 그랬냐? 우선 제가 집주인이 당일에 바뀌는 것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당일에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정확한 내용 전달도 받지 못했고요. 3일 이내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대출을 해준 은행과 부동산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문제가 되는 근저당 또한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한 달 뒤에 잡혔기 때문에 저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한 2년 동안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허그 측에서는. 계약 만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직접 허그에 상담하러 갔을 때도요. 그러면 왜 거절을 했냐? 지금부터 거절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녹음본은 제가 2022년 3월에 이행 청구를 하러 허그에 찾아갔을 때 이행 거절 사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안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30일날 이제 대출 보증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30일날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학날 진행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넣으시고 이행 거절하실 거라고 일단 그렇게 안내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고객님 저희 측에 신청하시지 하시는 것보다 고객님께서 따로 인사로 진행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대출 실행일 2020년 1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날인 31일 날 했기 때문에 거절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보증료 다 받고 가입시켜줘 놓고 바뀐 임대인으로 변경 신청할 때도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보증사고가 터지고 나니 약관상의 이유로 보증 효력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은행, 부동산, 그리고 계약할 때 대출 서류를 작성해주던 위탁사에서도 제가 전입신고를 당일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언지조차 없었습니다. 3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심지어 당일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그 약관은 제가 전세 계약하던 2019년 12월에 2개월 전인 2019년 10월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접수받는 상담원도 제대로 몰라서 이행심사팀에서 직접 와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당일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도 저희가 대리변제를 해드린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게 약관료는 개정됐어요. 2019년 10월 15일 날까지 약관료는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 발급받으신 분들은 다 영업일 이후에 변입을 하셨으면 대리변제를 해드려요. 그 이후에 발급된 분들은 대출 수요일 당일에 전입을 하도록 저희가 약관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발급된 분들은 당일에 전입하신 것만 추가변제하도록 대리변제를 해드렸어요. 일단 이 네트워크로 대항력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대항력 확보는 하셨고 저희 그 보증 약관상의 틀린 요건은 해당되지 않으신 거라서 이행 거절되는 거지 따로 뭐 인사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접수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검토 다시 한번 하고 결과 핑계는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첫째, 기존 약관은 4영업일 이내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됐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는 대항력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심사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허그가 저에게 대위 변제를 해주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저는 심사를 넣었고 허그 측에서는 저에게 거절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거절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은 보증부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관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여 전세 보증금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행 거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약관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만든 약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주인들 사이 매매계약 내용에 전세 승계 특약도 있고 가압류와 근저당권도 제 전입신고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약관대로 제가 전입신고를 당일에 하지 못하여서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제가 전입신고를 당일에 하지 못하여서 근저당이나 압류가 제 전입신고보다 먼저 들어왔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보증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당일 건도 허그는 집주인들 사이에 전세승계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경우도 작년에는 이행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내부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월 3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저처럼 이행 불가입니다. 이것은 그냥 약관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우선권을 뺏긴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허그의 애매모호한 보증이행 기준은 믿고 가입한 세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래는 제 상황에도 소유권 이전이 당일에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이 전입신고 이후에 잡혔고 매매 계약서상 전세를 승계한다는 확약 내용이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증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다 받고 가입시켜줘 놓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약관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증 이행을 거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잔금일 당시 근무하던 은행 담당자는 현재 바뀌어 있었고 허그에서는 약관 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달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비롯해 어디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등본을 허그에 보내지 않으면 보증 효력은 즉시 없어진다라든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라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한다면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도 당하고 그걸 믿고 가입했던 허그에도 당한 기분입니다. 보증보험은 오히려 전세 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들은 보증보험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가입자들은 안심하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보증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세 사기에 대비해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허그에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약관상의 이유로 거절 통보를 한다는 것이 뭔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 알고 있는데도 개선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 3월에 허그에서 거절 통보를 받고 현재 2022년 8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연락도 안 되는 집주인하고요. 20, 30대 사회 초년생들 상대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도 그중 하나였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아무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허그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고 이것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시간조차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자리 잡아야 할 나이에 갑자기 2억에 가까이 되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집을 구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다가 반대로 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만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돈 먹기 쉬운 방법이었기에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유행했고 그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꺼번에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야 인지했는지 전세 사기범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 자체도 정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허점을 이용해서 컨설팅 업체들은 편법 전세 계약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운영 관리로 이것이 전세 사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겁니다.